가라앉는 듯했던 코로나19 사태, 사랑제일교회발 N차 감염이 확산하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린 상태죠. 이럴 때일수록 방역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특히 강조하고 어떤 부분들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당부하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오후에 있었던 방역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저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16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23명입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교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성 확진을 한다는 유언 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방역 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누군가를 차별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께서는 2단계에 맞는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관 방문이나 생필품 구매, 출퇴근 이외에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오늘의 코로나19 상황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의 김경우 교수님, SBS 보도국 시민사회팀의 강민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교수님,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사랑제일교회발 광복절 집회라는 돌출 변수 때문에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10명, 20명, 그래서 50명 미만으로 발생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제일교회발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소규모 산발적인 감염이 역시 개수도 많아지고 한 번 노출됐을 때 감염되는 소규모 감염자 수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파주의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한 번 노출에 50명이 감염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그만큼 방역수칙 준수도 조금 소홀히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확진자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확진되시는 분들이 이제 아마도 7월 말 8월 초 이미 한 1, 2주 전에 감염됐던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감염세가 확산되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1, 2주 후에 나타날지 그것이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오늘이 8월 19일이니까 8월 말까지가 고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또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이분들 사이에서 또 감염자가 나오는지 또 감염자가 나올 경우에 또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려면은 이달 말까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방역당국에 당연히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떻게 나왔어요? 제 신규 확진자가 지금 297명이 이제 최고 이번에 더 추가가 됐고요. 예.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세 자릿수가 14일 날 이제 처음 이제 찍은 이후로 계속 지금 세 자릿수에 머물고 있고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 앞서 브리핑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당시 대구 경북 지역에 또 신천지 발로 일어났던 또 확산 속도보다 굉장히 빠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신천지 때보다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 네. 예, 방역 당국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사랑제일교회발 여러분들 이제 N차 감염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감염되는 건데 사랑제일교회발 N차 감염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 않은 것 수치로도 드러나는 거죠? 예, 수치로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이제 600여 명이 지금 현재 관련 누적 감염이라고 하고요. 이제 관련했다는 거는 최초로 이제 교회에서 감염된 거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N차 감염, 즉 이제 감염자에게 또 옮아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감염자들을 포함했을 때 지금 이제 600여 명이 623명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고 이제 광복절 집회에서도 10명이 이제 확진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도로도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어떤 이제 병원이라든지 경찰서 그리고 또 군부대 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경찰서의 이제 지구대
관련해서도 직원이 확진을 받으면서 이제 문제는 이제 특히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네. 이제 아무래도 담당 관련 이제 접촉했다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치안에 좀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랑제일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이 어쨌든 상당히 되고 이 신도들과 접촉한 사람도 상당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미처 다 검사를 좀 못했다면서요. 또 550명인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또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이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워하는 게 그러니까 정확한 명단을 지금 확실하게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역 당국이 바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그 시간 동안 접촉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만일 그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은 어떤 코로나균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이제 깜깜이 전염이 어디로 퍼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앞서 2월 그리고 3월에 올 초에 있었던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발 그 이제 N차 감염과 지금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심각하고 중요한 게 말이죠, 교수님. 네. 결국 코로나19는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방역당국이 대단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빨리 전수조사를 마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접촉할 수도 있고 그분들 가운데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심각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5월 초에 그 이태원 갔던 학원 강사발의 어떤 감염 속도나 규모를 보시게 되면 불과 한 열흘 만에 7차 감염까지 일으키면서 최소 80명에서 쿠팡물류센터까지 수백 명이 일으키까지 한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감염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된다는 것은 이런 분들에 의한 N차 감염의 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신도분들 오늘 아까 오후 브리핑에서도 여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무조건 다 양성 판정을 한다더라. 이거 유언비어입니다. 방역당국이 이렇게 신신당부했고 정경질병관리본부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민들은 무조건 코로나19 환자로 확진한다는 소문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때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저렇게 좀 소문을 믿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또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비판받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당연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움츠러들고 검사를 받지 않으려 하고 이렇게 어떤 일종의 확정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꾸 숨어서 피해가는 것. 이건 또 코로나19 어떤 확산을 방지하는 데는 또 도움이 안 되는 약간 모순적이고 충돌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정도의 경고 정도만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분들에 대해서 특정적인 추가적인 비난이라든가 추가적인 너무 강한 벌 같은 것을 내리게 되면은 이분들이 숨게 되죠. 검사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또 숨어서 N차 감염을 충분히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분들이 좀 양지로 나와서 좀 검사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좀 하는 노력들이 좀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너무 지금 이 대규모 감염의 원인을 사랑제일교회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우리가 방역 대책에서 다른 구멍은 없는지 그리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해서 또 근무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집합 전수 검사 같은 것을 좀 어떻게 시행할지 추가적인 2차 피해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역 대책 같은 걸 세워야 되는데 너무 이쪽에 사랑제일교회에 치우치다 보면은 다른 방역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서 행정력이나 방역 능력을 좀 골고루 잘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복절 집회 그림이 나왔는데 말이죠, 교수님. 네. 이 경찰관들, 우리의 아들, 딸들 그 현장에 나갔던 인력이 또 7,000명이나 된다고 해요. 이 경찰관들도 전부 또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노출될 가능성이 보니까 마스크도 쓰고 계셨지만 막 이렇게 실랑이가 이루어져서 마스크가 또 삐뚤어질 수도 있겠고요. 또 가까운 거리에서 충분히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떤 검사를 할지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 또 잘 결정하셔서 이분들의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사와 또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때문에 코로나19의 또 다른 중심지가 되는 것 아니냐. 뭐 교계 내부에서는 그동안 신천지 사태 때는 신천지와 기존 개신교회를 사람들이 구분해서 봤는데 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이제
사랑제일교회 어떤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신천지나 기성교회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또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계시는데요. 이 교회와 관련해서 주영진 뉴스 브리핑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참 인상적입니다. 텅 빈 예배당 내부를 방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 영상 구성 가운데 당분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글귀를 보면서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전부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텐데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충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한국교회 총연합회장이 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만났는데 말이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전국 교회발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정말 국민들에게 그리고 방역 당국에게 부끄럽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 지금까지 제가 말을 아꼈는데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정치적인 집회를 계속 늘어가는지, 예배 거룩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저렇게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얼마나 사람들에게 폄하시키는 길인지를 왜 모르고 있는지, 교회가 갔다 가면 몰상식한 집단으로 매도될 수가 있는데 제발 좀 이제 정광훈 목사의 교회가 교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김태영 한국교회 총연합회 회장의 이 죄송합니다라는 이 말씀 들으면서 같은 마음이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랑제일교회 다니시는 신도분들, 이분들을 또 매도하는 것은 결코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 저 치료비 또 무료냐? 나중에 어떻게 구상권 같은 걸 청구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방역 당국, 그러니까 이제 당장 정부와 또 서울시가 이제 어떤 구상권 청구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 있었던 어떤 신천지 발 감염 사례 때를 좀 떠올려 보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정부와 이제 그 대구시 쪽에서 이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서 1,000억 규모의 이제 손해배상 이제 청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이게 구상권 차원이었는데, 이제 뭐 당시 생활치료센터를 이제 구축해서 뭐 운영한 그런 비용, 그리고 또 코로나19 검진비, 그리고 또 이제 자가격리가 이루어지면 이제 거기 자가격리자들에게 또 지원되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 그다음에 전체적인 방역비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합쳐서 한 1,000억 정도 규모의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예.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어떤 형사적으로도 이제 처벌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감염병 관리법 위반에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죠. 어떤 역학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거짓 정보. 그러니까 당시에도 보면은 이제 신천지 교인 명단을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아서 네. 방역이 늦어지고 또 다른 N차 감염이 이어졌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역시도 어떤 정확한 지금 교인 명단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 방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자막이 방금 나갔는데 말이죠. 지금 한번 아마 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서울시의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일부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싶었는데 오히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린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 대행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했던 내용이 있어서 정세균 총리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피, 거짓, 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이미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고발했고 앞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교수님도 아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쨌든 확진 판정을 받았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수약도 그렇고 네,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그러나 본인이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국가의 돈이 또 세금이 들어간 만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어떤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무료로 치료해주고 어느 선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냐 이거 좀 애매할 수가 예.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냥 고의로 하지 않고 좀 사소하게 방역 수칙을 좀 어길 수가 있겠죠. 뭐 카페에서 마스크를 안 쓰셨다든지 감염됐다든지 분명히 마스크를 쓰라고 했지만 하지만 그것까지 어떤 치료비를 물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고의적으로 이렇게 방역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벌금형이나 징역형뿐만 아니라 구상권까지 이제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네. 지금과 같이 좀 역학조사에 고의적으로 비협조적이고 이럴 때는 강력하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겠는데 오히려 2천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형보다 구상권 청구가 더 강력한 처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강력하고도 실효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사랑제일교회 얘기 하나 더 해보죠.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신도들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있던 병원을 탈출했다. 네. 뭐 그런 기사가 어제 나와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이분이 도대체 어디 다니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접촉할까 했는데 오늘 새벽에 서울에서 붙잡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그 파주병원에 이제 있었던 저 사람인가요 지금? 예, 맞습니다. 저게 이제 병원을 나선 이후 이제 버스를 타기 전까지 이제 그 과정에서 찍혔던 CCTV인데 지금 상의를 보면 이제 환자복을 벗고 이제 손에 들고 있고요. 이제 하의에는 이제 그대로 환자복을 입고 있는 푸른색?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환자복 바지와 또 흰색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또 슬리퍼를 신고 이제 파주를 벗어났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까지 지금 파악된 걸로는 가장 먼저 간 게 이제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 갔습니다. 종로구의 커피숍. 예, 커피숍에 가서 이제 커피를 주문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마시고 이제 다시 이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아까 저희가 오후에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 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경찰에 그러니까 보건당국에 진술할 때 어디 갔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종로구에 있는 한 그 원불교 종교 시설 안에 이제 숨어 있었다라고 발언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의 이제 진위 여부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뭐 갔던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10시간 가량 머물다가 이번에는 이제 서대문구 이제 신촌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검거가 된 게 새벽 1시 15분 정도인데 이게 이제 신촌에 있는 한 24시간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이제 앉아 있다가 이제 추적 끝에 이제 여기서 검거가 됐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었답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이 부분은 계속 지금 CCTV를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경로를 계속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뭐 쓴 경우도 있고 안 쓴 경우도 있다라는 게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그 부분은 방역당도 현재 확인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강민우 기자가 그분과 직접 전화 통화해봤습니까?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저희 이제 현재 그 담당 취재팀, 그러니까 저희 시민사회 팀에서 지금 통화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왜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시청자분도 그렇고 이제 저희도 가장 궁금했던 게 그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처음 통화에서는 위험하다고 느꼈다. 이제 그 격리되어 있는 시설에. 그래서 뭐 무엇이 이제 위험하냐라고 했을 때 뭐 본인이 사실 뭐 혈압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뭐 그냥 밥 먹고 혈압 쟀더니 혈압이 되게 높이 올라갔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그쪽에서 굉장히 뭐 불안했고 좀 이제 빠져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덧붙여서 얘기한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신촌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체 얼마나 또 많은 접촉자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 같까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를 썼는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해야 되는 어떤 부분 때문에 붕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그래서 경찰 조사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게 받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 이야기 중에 바로 이런 부분, 그분이 스스로가 어떤 위험하다고 느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뭐 자기 방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자칫 방역 당국이나 또 의료진의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신에 어떤 탈출하거나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전달이 돼서 불필요한 공포심을 갖는 건 아닌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병원에 꼭 코로나19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입원하는 걸 좀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격리되신 경우에는 고립감도 있고 뭐 연락이 안 되고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불필요한 공포 같은 게 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서 이제 좀 위험 징조가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심리 상담이라든가 탈출 위험 같은 걸 좀 조기에 감지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평소에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으면 뭐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던 분들은 갑자기 술을 끊게 되면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또 보일 수가 있다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포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특별히 좀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이 SBS가 서울 양천구 목동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말이죠. 기독교 방송 CBS가 있는데요. CBS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의원 그 확진 판정 받은 기자 바로 다음에 출연을 해서 같은 마이크를 썼다.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 받았다. 이런 소식까지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일부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이 CBS가 지금 사옥을 봉쇄하고 방송을 24시간 중단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규 방송을 오늘 새벽 6시부터 이제 중단을 해서 24시간 동안 이제 뭐 음악만 계속 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사옥이 현재 이제 사실상 폐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매번 이제 이쪽으로 저희도 이제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오목교역을 나와서 출근하다 보면은 사실 여기가 되게 좀 북적이는 거리인데 오늘 굉장히 좀 거리가 헝한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24시간 동안 폐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직까지 그 확진된 기자가 어떤 경로로 이제 그 감염이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제 CBS 자체적으로나 방역 당국이 파악을 해서 이제 다 전부 자가격리를 하면서 이제 검사를 맡아서 이후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뭐 감염사를 양성이 나온 거는 없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봉쇄된 상황 그리고 이제 방송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CBS 김현정 앵커와 제가 오전에 한번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오전에 이제 검사를 받았답니다. 김현정 앵커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더 속도를 내서 어젯밤에 검사를 받아서 오늘 오전에 검사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요. 또 CBS가 이렇게 사옥을 봉쇄하고 물론 CBS 안에 다른 또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입구 자체가 봉쇄된 것은 아니고 들어가서 이제 CBS가 있는 공간은 봉쇄가 됐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CBS 보도국장은 또 출근을 해서 어떻게 또 대처할 것인지 뭐 그런 일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제가 우연히 앞에서 만나는데 또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CBS의 이런 대처도 상당히 공세적이고 적극적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만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방송을 네. 정기 방송 중단한다는 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방송국들에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뭐 부주종시를 그 코로나를 대비해서 비워놓고 임시로 비상시 사용한다든지. 저희도 어떤 그런 교본 같은 거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죠. 맞습니다. 플랜 B를 다 만들어 놓은 걸 알고 있고요. 아마 라디오 부스 같은 경우에 특히 방음을 위해서 밀폐가 더 잘 돼 있을 가능성이 많고 또 좁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실내에 노출되신 분들이 어느 정도 감염되셨는지 좀 우려가 되고 좀 감염이 안 되셨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예, 기자들이 보통 출입처라고 하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곳에 나가서 취재를 하는데 이 CBS 기자의 확진 판정 이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SBS 법조 기자들도 오늘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SBS 강청원 기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밤사이에 저희 그 기자실에 같이 근무하는 다른 언론사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저희랑 되게 가까운 위치에 앉아 있는 기자거든요. 저희도 혹시 모르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그 재택근무를 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를 받았고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 확산하면서 저도 코로나 취재도 하고 뭐 이렇게 해봤지만 그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하는 거는 처음인데 저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아, 이게 바로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제 엄청 퍼졌구나 이런 생각을 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금 오래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익숙해질 때도 된 것 같은데 뭐 막상 내 이렇게 생활로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강청환 기자 저 이야기처럼 막상 내 생활로 다가오는구나. 정말 가까이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가왔구나. 실감하게 됐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게 되면서 정부가 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방역을 상당히 강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권고 조치에서 강제 의무 조치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를 했었죠. 영상 한번 볼까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에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자, 영상을 봤는데 말이죠. 강민우 기자. 일단 오늘부터 운영이 중단되는 아까 한소희 기자 리포트에서 제가 봤습니다만 이달 말까지는 운영을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는 12개 시설이 어떤 곳입니까? 이제 19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새벽 0시를 이제 기해서 이제 고위험 시설 12개에 대해서 이제 운영이 중단됐는데 이제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럽과 또 노래 연습장 그리고 이제 실내 스탠딩 공연장, 그러니까 이제 공연 시설이 함께 있는 어떤 그런 포차도 이제 적용되고요. 그래서 해당 4번에도 있죠. 헌팅 포차, PC방, 그리고 실내 집단 운동. 그러니까 GX라고 해서 이제 같이 격렬하게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네. 운동하는 것들. 그리고 단란주점, 감성주점, 그리고 이제 많은 어떤 이제 확진 사례가 많이 나왔었죠.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그리고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 콜라텍, 그리고 이제 뷔페가 이번 이제 고위험 시설에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12개 시설은 이달 말까지 운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러면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3단계로 확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이 3단계로 한다는 거는 이제 위반하신 분들에 대해서 처벌이 이제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단속하고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뭐 일단 적용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전 국민들에게 스스로 참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신다면은 이런 방역 수칙 강화가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들의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와 어떤 캠페인을 좀 현재 당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3단계로 조치를 하게 되면은 좀 일단은 어떤 코로나19 방역의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은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국민들의 수용성을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또 경제 문제, 또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생계 문제 이런 것까지 또 종합적으로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생활에 거의 이제 멈추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어떤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이제 불효불급한 모임이나 만남은 연기하시고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전 국민 자가격리에 준하는 웬만하시면 만나지 말고 집에 계시고 비대면으로 하시는 것을 전 국민들께서 스스로 3단계를 적용하셔서 지금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단계로 가는 뭐 요건 같은 게 있습니까? 강민우 기자? 네, 이제 그 현재 안 그래도 이제 아까 정세균 총리가 이제 3단계 요건이 아니라면서 이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3단계 이제 요건이 되려면은 이제 일일 확진자, 그러니까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에서 200명 이상, 그리고 또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이제 흔히 더블링이라고 하는 건데 그 현상이 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그리고 또 방역 역량과 유행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예컨대 지금 뭐 이게 아니더라도 뭐 병상이 너무 부족해졌다든지 뭐 사실상 이제 방역 우리의 역량이 현재 확진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 될 경우, 그럴 경우 이제 3단계로 이제 격상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제 현재는 이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예. 그러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지금은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난번 대구 경북에서 중증 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 재발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단계까지 가면은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 현재로서는 2단계 이 부분까지만 하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이달 말까지가 고비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잘잘못은 그 다음에 지금 따질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지금 자가 격리에 준하는 방역 수칙 준수를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특히 어디 나가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제대로 잘 착용해 주셔야 되겠고 또 밀폐된 실내 공간에 가실 때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항상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요. 손위생과 거리두기 이걸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대규모 확진 증가세를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확산세가 어느 정도 더 커지고 얼마큼 꺾이느냐를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달렸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달렸다. 네. 방역당국이 해야 될 일을 하겠지만 네. 결국 국민 개개인이 방역당국이다 생각하고 네.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함께 싸워나가자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Close your eyes with me, start imagining a world full of love. We can 네, change 코로나19 소식 전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저도 가슴이 좀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곤 하는데요. 조금 신나는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카트리나 스톤의 Hands and Heart, 손과 가슴, 심장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마음.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한데 합치면 나는 하나의 물방울에 불과하겠지만 우리는 거대한 바다와도 같게 될 것이다. 우리가 손을 잡고 마음을 합하면 이 코로나19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노래여서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죠. 힘이 나실 겁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